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의 영혼의 지도에 대해서 동양의 음양의 사상과 문자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 융은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칼이죠. 비수비가 칼이라고 그랬죠. 한자에서. 그래서 견우의 칼과 검과 도끼와 손과 발이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적재면을 나타내는 거고, 융은 닭유자, 닭이 직녀라고 했죠. 직녀의 나라에서 원어로 만들었으니까 모난 네모를 원어로 만든 융, 그럼 하늘나라로 만들었다 견우가. 그래서 칼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바로 이 카가 이게 차니까 견우가 천지창조 전쟁을 하면서 타고가는 전차가 되겠죠. 그리고 태양신이니까 칼은 바로 견우의 말씀을 실행하는 적재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의 중앙에서 이게 융으로 발음할 수도 있고 중으로 발음할 수 있으니까 중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중앙, 모난 네모의 서방 규나라를 해서 천지를 뚫은 사람. 그게 바로 가운데 중자죠. 그래서 이게 아름다울 미도 되고 이게 이제 이 네모 입구로 이걸 옮겨가면 가운데 중자가 되니까 가운데 중자가 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세계의 중앙에서 진리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견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 융의 이름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칼 융의 영혼의 지도인데요. BTS가 이 개념을 그대로 갖다 썼죠. 그래서 어떤 셀프라고 하는 자아가 중앙에 있죠. 이 자아는 우주가 또는 지구가 단 한 명만 있다. 그랬을 때 이 자아가 되는 거죠. 이 셀프가 바로 그런 자아인데 이 자아가 우주로 얘기하면은 코즈믹 에그, 어떤 하나의 달걀이다, 알이다, 하나의 점이다, 우주 속에 있는 하나의 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동양의 철학으로 이 하나의 알이 음양으로 분열을 하게 되면은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빛은 해 견우고 어둠은 달 직녀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해와 달로, 또는 여기에서처럼 빛과 어둠, 섀도우가 그늘이니까 어두울 음이죠. 그늘음. 그 양과 음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고와 섀도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에고를 좀 더 확장하면 페르소나가 되고, 섀도우를 또 확장하면 애니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인데, 이 가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자아인데 이게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적 자아다. 이 자아가 양의 입장에서 페르소나가 되는데 확장하면 이게 바로 사회적 자아다. 사회적 자아는 뭐냐? 그러니까 사회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대 요구에 맞춰진 성격이다. 자신의 어떤 사회적 목적과 열망에 맞춰진 성격, 이게 이상적으로 요구되는 거죠. 이게 BTS가 이걸 갖다 썼으니까 BTS 입장에서 보면은 BTS가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이니까 어떤 이상적인 아이돌 가수로서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그런 어떤 성격이죠. 그런 가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가면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데, 사회적인 성격인데, 그런 그 무수한 가면들이 있죠. 어렸을 때의 가면은 자식으로서의 가면, 또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의 가면, 또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가면을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성장하면서
어떤 새로운 페르소나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 어린애 유아적 단계에서 머물 수도 있고 청소년 단계에서 머무르고 성장을 못하면은 혼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지도는 간단하게 동양의 음양 사상으로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했으니까, 자, 페르소나는, 자, person이 사람이죠. 플러스 A죠. A가 인류의 처음, 알파벳의 처음, 견우라고 그랬죠. 세계를 통일한 사람 견우. 그러니까 견우가 사람인이란 말이죠. 견우가 제가 설명드렸죠. 견우가 사람이었다. 최초에 거듭난 사람. 자, 견우가 사람이었으니까 최초의 사람이란 얘기죠. 이 사람이 성장해서 하늘천이 됐죠. 그 인내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견우고 이것도 세계를 통일한 처음, 인류의 처음 거듭난 사람, 처음 태양신이 된 사람, 처음 문자를 창조한 사람, 처음 정신 문명을 전 세계에 전파한 사람. 이 견우란 말이죠. 그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페르소나. 근데 이걸 가면이라고 한단 말이죠. 사회적인 가면. 근데 이 가면은 또 견우의 이름이 견자가 끌견자란 말이에요. 이 끌견은 뭐냐? 자, 한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 소우자죠. 그걸 거물 현자죠. 덮을 명자죠. 그러니까 동방천부의 견우가 서방 균화라를 정복하러 가면서 젊었을 때는 이제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견우는 왕자였고 그리고 이제 견우가 그 군대를 이끌고 서방 균화라로 정복하는 중견장이었습니다. 중견장인데 중견장이 머리에 검은 소탈을 쓰고 정복하러 갑니다. 그게 검은 소탈이 바로 가면이에요. 가면. 예? 얼굴에 덮는 검은 소탈. 이게 바로 끌견자라는 거죠. 이 가면. 그럼 페르소나가 견우의 이름이라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끌견은 이끌다, 인류를 이끌다 해서 리더라고 되는 거죠. 리더라는 뜻도 있고 가면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견우 이름에. 그리고 다르게도 해석을 하면은 자, PER은 접두사로서 스러우니까 한자로 대치를 하면은 뚫을 꼰자가 되죠. 그래서 뚫을 꼰자. 소는 견우잖아요. 소가 견우고 나도 역시 견우죠. 이게 인대 잘린 나니까 칼로. 자, 그래서 소인 나가 천지를 뚫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도 견우예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풀어도. 또 person 플러스 A로 해도 가면이란 뜻인데 견우 이름이 바로 가면이란 뜻이니까 가면이면서 인류를 이끄는 리더다. 리더이면서 이 끌자가 제가 글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글을 세게 하면 끌이 되니까 이게 글을 창조한 견우다. 이렇게 전부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이끄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방천부의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천지창조를 하고 직렬을 몰아낸 제얼견이 서방균하라 제얼이 되었는데 이게 서로 이제 동방천부와 서방균하라가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서방균하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몽둥이로 지팡이로 이 배를 타고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 견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몽둥이 수가 바로 물숫자의 수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몽둥이를 갖고 간다. 이 두 한자가 합쳐져서 배선이 되는 거예요. 배선. 배선이 됐다는 것은 이 선이 태양이란 뜻이니까 이 천지창조 전쟁을 배를 타고 하면서 지휘하는 리더가 바로 견우다. 그래서 이 끌견이 바로 리드라는 영어 단어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선이 바로 태양신이 된다. 그래서 배선자 또 한자가 또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그런 의미예요. 문자적으로 풀어보면은. 그리고 양과 음으로 나눈다고 했고, 예? 자아가 양과 음으로 나누는데 양은 에고다. 에고는 이기적이다는 뜻도 있는데 이기적인 건 뭐예요? 직녀를 구하러 가는 견우기 때문에 직녀를 구한다. 그러면 사사로운 일이죠. 그게 바로 한자의 사사사자라고 그랬죠, 제가. 안 나오네요. 예. 이 사사사가 사사사가 바로 삼각형이고 이게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적으로 직녀를 구한다 해서 이건 사적인 것은 에고예요, 에고. 공적인 거 에고가 더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를 구하죠. 리더죠. 인류의 리더죠. 아까 리더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개인적인 일이 세계를 통일한다. 그럼 여덟 팔자가 세계 통일 천지 창조라고 했으니까 세계 통일한 사사로운 작업. 이게 공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고에서 이게 공적인 작업을 하게 되면 페르소나가 되는 겁니다. 페르소나, 펄슨. 사람인데 견우, 인류의 처음 거듭난 사람. 이게 페르소나죠. 페르소나. 이게 개인적인 직녀를 구하는 개인적인 작업에서 더 확장하면은 바로 더 성장하면 공적인 작업, 인류를 세계를 통일하는 작업, 천지를 창조하는 작업. 그래서 세계의 리더가 된다. 그래서 이름이 끌견이다. 끌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류의 천재가 됐다. 이것은 페르소나예요. 이게 견우의 가면이고 그리고 세계를 통일하고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가면 무도회를 열죠. 축제에서. 그게 바로 가면 무도회예요. 가면 무도회. 그 축제에서 가면 무도회에서 견우가 전쟁할 때 탈을 쓰고 전쟁을 하는데 검은 소 가죽을 얼굴에 쓰고 하는데 그 가면이 바로 소 가죽이 바로 가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견우가 전쟁하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가면 무도회를 여는 거죠. 서양에서. 동양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탈춤을 추는 거죠. 탈춤. 예? 얼굴에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거죠. 같은 개념이에요. 축제 때 쓰는데 동양에서는 탈춤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가면 무도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거는 이기적인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확장을 하면은 페르소나가 돼가지고 페르소나가 돼서 인류를 구하는 리더가 된다.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처음에는 자기만을 생각하다가 이게 공부를 하고 진리를 깨닫고 사회에 기여를 이제 하게 되면은 여러 종류의 가면을 또 쓰게 되는데 여러 종류의 또 직업을 또 일을 갖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그때마다 어떤 가면을 써서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이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에고에서 페르소나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 예? 이건 원은 이건 뭐 셀프니까 셀프는 바로 해가 태양이고 L은 신이니까 이 태양신이죠. 그리고 이 F는 피나 같고 이게 피니까 견우가 피라고 했죠. 이게 그릇이 인류라는 지구라는 그릇이니까 그릇에서 이 비친 별, 스타, 태양이 되었다. 이게 피열자니까 이게 셀프가 바로 자아다. 자아. 그러니까 코즈믹 에그다. 우주에 있는 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원이 이제 분열해갖고 양과 음으로 나누고 그래서 음으로 냈을 때는 섀도우다. 섀도우가 그늘이니까 그늘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S가 각시고 이게 한은 하나님 견우니까 그리고 이게 도우는 뭐예요? 도우. 도우에서 이제 다운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도를 행하기 위해서 천지창조 하는 길이죠. 진리로 가는 길, 서방 균화라로 가는 길. 뭘 하기 위해서? 월드,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W가 U 플러스 U라고 그랬죠. U가 견우니까 견우가 서양에 있을 때 U가 되는 거죠. 소가. 그러니까 이게 도우가 바로 이게
에, 이 서방귀나라를 뜻하는 거죠. 동방천부는 뭐예요? 업이죠. 하늘이니까. 서방귀나라는 땅이니까 다운이죠. 다운에 n이 나라니까 이게 도우에다 플러스 n을 하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서방귀나라가 바로 음의 나라, 동방천부는 양의 나라. 이렇게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밝은 쪽이고 이건 어두운 면이니까 인간의 이게 밝은 면, 인간의 어두운 면인데 이 어두운 면이 더 심화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애니마가 되는 거죠, 애니마. 그래서 애니는 아니다, 부정이죠? 또는 애니 어떤 것, 부정 관사가 되는 거죠. 어떤 이 많은 산마자 견우라고 했으니까 이 나무란 말이에요, 견우가 나무. 이게 천부고. 이걸 한번 또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이게 천부라고 했죠. 이건 제후국이고. 그래서 이 천부에서 나무가 견우죠. 동방의 나무, 서방귀나라에 또 나무를 심어서 우행이 처음이니까. 근데 이걸 갖다 또 이렇게도 쓰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어진 사람인. 자, 여기에서는 이걸로 썼죠,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산마자. 여기. 자, 이렇게도 쓰는 거죠, 이렇게. 자, 기술할 때 이술자를 써요, 기술할 때. 이게 어진 사람인. 십자가 견우라고 했죠, 십자가. 십자가 견우인데 또 어진 사람 인도 견우예요. 또 점도 견우라고요, 점. 그리고 동방천부로 인대가 잘려서 천천히 걸어가서 도착해요. 이게 바로 기술할 때 이게 견우의 제주예요, 제주. 그러니까 이 글자를 나무목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나무목으로. 그러니까 이 산마자나 이 산마자가 같은 글자예요, 한자적으로. 이걸 모르죠. 한자 하는 사람이 이런 걸 몰라요. 어떤 때는 나무목으로 쓰고 어떤 때는 이 글자로 쓰는데, 근데 같은 견우를 의미하니까 이게 서로 이꼴이에요, 이꼴. 같은 산마자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가 견우니까, 예? 견우가 아니다. 견우가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다, 어둠이다. 그게 어두운 그런 부분, 그 자아 중에서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 진리가 아닌 부분의 정점이죠, 이쪽 애니마는. 예? 그러니까 또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애니마 어떤 견우도 음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일 때에는, 밝음일 때에는 진리로 온화하게 어진 사람처럼 다스리지만, 그래서 동방천부가 뭐예요? 동방천부가 그래서 어질린이잖아요, 어질린. 오행에서. 자, 동방천부가 오행에서 어질린이란 말이에요, 어질린. 서방귀나라는 뭡니까? 의로울 의. 자, 여기에서는 의로울 의니까 인의예지에서 여기에서는 뭐가 어떻게 됩니까, 견우가? 여기에서는 견우가 의를 행하니까 이게 의자가, 이게 창과자가 들어가 있죠. 전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막 죽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심판자, 정복자란 말이에요. 서방귀나라는 죽거나 또는 식민지 노예가 되기 때문에 견우의 이 의로운 면과 이 동방천부에서는 어진 사람 사랑이고, 여기는 전쟁으로 심판자고 정복자고 이렇단 말이에요. 견우의 이 어두움은 또 다른 견우란 말이에요. 어떤 견우? 그게 이쪽도, 그게 견우도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음양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성격적으로 보면 이게 두 가지의 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방천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지만 서방귀나라 입장에서는 견우가 사탄이고 뱀이고 용이고, 예? 정복자고. 서방귀나라 사람들 전부 다 적들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견우를 싫어하는 거죠, 서양인들은. 이런 식으로 견우의 두 가지의 어떤 성격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동양의 그 한자적으로 풀으면은 이게 하나에서 둘로 분열을 하는데, 음양으로 분열을 하는데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성격이 있다. 그걸 이제 견우를 비유를 해갖고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칼융이 이런 말을 했죠.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그만큼 길다. 그게 밝은 부분이 있고 또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밝은 부분이 엄청 밝으면은 또 어두운 부분도 엄청 어둡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견우가 이제 사회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천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성장은 영어 단어로 growth가 되지, growth. 그래서 growth는 뭐냐? growth가 바로 그러니까 이거죠. 자, 동방천부에서 서방규나라로 정복하러 가는 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열이라고 했죠. 로우. 노우가 그래서 배를 물바다를 만들고 배를 타고 건너기 때문에 배를 젓는 노우다. 예? 노로 갖고 이제 배를 젓고 물바다에서 배를 젓고 가기 때문에 그 노도 이거고 그리고 열도 노고 행은 칼럼이니까 행과 열로 나누는데 이 로우란 말이에요. 로우. 요 노우가 들어가죠. 쥐는 뭐예요? 쥐. 쥐가 이 땅쥐자니까 서방규나라죠. 하늘나라는 요 견우의 하늘천, 이 동방천부가 천이고 이쪽이 지니까. 이게 지로 가는 노를 젓고 배를 타고 간다. 그래서 이게 그로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지, 견우가. 예? 여기에서 천재가 되니까, 견우가. 여기에서는 왕이었잖아요. 여기 동방천부의 왕이지만 여기는 세계의 왕. 그게 천재니까, 이 하늘천이 여기서 됐죠. 그래서 이게 그로우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그러면 명사형으로 th를 덧붙인단 말이죠. 이 t가 바로 땅이니까, h는 하늘이고, 땅과 하늘이 천지죠. 지천이죠. t가 지고, h가 하늘이니까. 이게 천지를 창조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래서 이 그로스는 천지를 창조한 견우가 천재로 성장한다. 이런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셀프라고 하는 자아, 견우라는 자아가 있는데 그게 처음에 에고, 직녀를 구하는 그런 에고적인 성격에서 더 확장해서 인류를 구한다. 인류를 진리로 다스린다. 태양으로 밝게 비춰준다. 그래서 페르소나, 가면, 그런 견우가 전쟁하면서 그 가면을 쓰고 가는데 검은 소 가죽을 쓰는 그런 가면을 쓰고 가는데 그 가면 쓴 사회적인 견우의 성격을 페르소나. 그게 바로 성장 스토리다는 얘기죠. 견우의 성장 스토리를 칼 융이 심리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서양에서 분석을 했는데 동양에서 한자로 분석해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석이 되죠. 서양의 이 복잡한 심리학들이 한자만 알으면 아주 간단하게 영어 단어도 금방 풀리고 페르소나도 금방 풀리고 에고도 금방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를 음양으로만 딱 푸른다 이거죠. 둘밖에 없어요. 지구를 반으로 나눴으니까. 예? 그래서 지구 전체가 견우의 몸이라고 했죠. 그래서 견우가 이게 나예요, 나. 견우의 몸이 난데, 자아인데, 자아를 반으로 뚝 잘랐어요. 그래서 음양으로 자르니까 에고하고 섀도우로 나눠줘요. 또 에고의 더 심화 버전이 페르소나고, 섀도우의 더 심화 버전이 애니마죠, 애니마. 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을 갖다가 에고 쪽을 갖다가 의식이다, consciousness, 또는 이쪽은 무의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의식과 무의식, 음양으로 또 나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나누는 거죠. 그게 자, 요것도 나오죠. 퍼스널, 개인이 있는데 이 개인과 반대가 바로 unconscious.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이란 얘기죠. 무의식. 이건 개인적인 의식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지구인데 하나의 지구인데 음양으로 딱 둘로만 나눈다 이거죠. 둘로만. 그럼 지구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 날개, 동방천부의 날개는 견우, 서방규나라의 날개는 직녀로 해가지고 지구가 새가 되어갖고 새가 천부라고 했으니까 새가 되어갖고 하늘로 자유롭게 날아간다. 이게 진리를 깨달은, 진리로 다스리는 지구란 얘기죠. 천재 견우가. 그런 식으로 이게 동양의 그 정신 문명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지구를 또 반으로 잘랐어요. 예구하고 이제 섀도우 쪽으로 둘을 반 잘랐는데 이기적인 걸 물질이다, 돈이다. 돈을 위해서 이제 추구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섀도우를 또 이제 아까는 어두운 면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번엔 정신적인 면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어둠 속에서 깊이 철학을 하는 거죠. 사색을 하는 거죠. 사유를 통해 갖고 진리를 깨닫는다. 그러면 이게 정신이란 뜻으로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어두운 세계는 정신 세계, 이너 월드죠, 이너. 자기의 내적인 세계.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돈을 벌고 막 하는 일들은 사유에 나가갖고 일을 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엑스터널 오브젝트,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밖에서 이제 활동한다. 이게 물질 세계. 그걸 이제 돈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물질과 정신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사람으로 이제 반을 또 나눠버렸어요, 사람을. 반을 나눴는데, 팔도, 이게 원래 이제 흰색으로 그려야 되는데, 예? 흑백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팔을 두 개의 팔로 그리지 않고, 그러니까 오른쪽은 옳다, 왼쪽은 그르다니까, 오른쪽은 밝은 쪽, 왼쪽은 어두운 쪽. 근데 이걸 네 개로 또 그렸죠. 손을 네 개, 발도 네 개. 그래서 원래는 동서남북으로 지구를 다스렸는데 사방으로, 이 팔방으로 다스리는 거죠. 팔방으로. 그런 철학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나타내는 거죠. 땅을 향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정삼각형으로 되면 하늘을 향해 있으면 하늘을 향한 삼각형이니까 천이 되는 거고, 이건 지혜 삼각형. 그래서 다윗의 별은 육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게 태양 겨누니까 밝은 쪽이고, 이건 밝음이 없으니까 달, 직녀의 쪽이죠. 땅의 쪽이죠. 달의 쪽이죠. 천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이게 8개로 나눴다. 이건 뭐예요? 그 여덟이 제가 한자로 팔은 세계통일 천지창조라고 했으니까 조선 팔도로 전 세계를 다스린다. 아까는 동서남북으로 다스렸지만은 이번에는 전 세계를 겨누고 조선 팔도로 다스린다. 그게 바로 복희가 겨누니까 복희 8개가 되는 거죠. 예? 복희 8개. 이런 어떤 철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 그림으로 또 해석을 하면은, 자, 아까 해가 겨누고 달이 직녀라고 했으니까 해와 달, 겨누와 직녀로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뱀이 있어요, 뱀. 이 사자도 있죠. 사자는 명부죠. 어둠의 세계죠. 이 뱀은 바로 땅에 견우라고 했으니까 이 견우가 하늘로 승천하면 용이 되는 거죠. 용이 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한자적으로. 그래서 이게 복희 여화도에 보면은 다리가 뱀이에요. 뱀으로 그려놨잖아요. 동양과 서양이 철학이 사상이 동일하다니까요. 그려놓고, 자, 오른손은 옳다. 옳다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이잖아요. 불이 태양이고 하늘의 별이라고 그랬죠. 지상에서는 불이 하늘로 올라가면 태양이 되고 별이 된다. 그리고 왼손은 그르다. 그르다니까 이게 칼은 견우의 말씀을 실행한 적재면이죠. 견우는 10천간 하늘의 세계를 다스리고, 적재면은 땅의 세계를 다스리니까 12지지로 12개의 나라로 다스리죠. 12열국이죠. 12지파죠. 12사도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어떤 둘로 나눠서 우주를, 지구를 음양으로 단 둘로 나눴을 때 이런 철학적인 사고가, 철학적인 사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지창조할 때는 꼭 물바다와 배가 꼭 들어가는데, 이 워십,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워십, 예? 워십 할 때 이게 쉽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가 배주니까, 주님이니까 이 배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우를 경배하는 거고, 리더십 하면 견우가 리더를 배를 타고 어떤 인류를 몽둥이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인류를 지휘하면서 맨 앞에 선장이 되어갖고 인류를 진리의 나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런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